어둑한 저녁,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불안감과 의심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손에 쥔 휴대폰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현관문이 열렸고 남편이 들어섰습니다. 남편은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나는 그를 향해 일어나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디 갔었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연락도 안 되고. 그냥 일이 늦게 끝났어. 왜 그래? 피곤해 죽겠는데 따지는 거야? 그의 말투는 평소보다 더 퉁명스러웠습니다. 나는 손에 쥐고 있던 남편의 셔츠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뭐야? 여기 묻은 화장품 냄새는 뭐냐고. 그리고 이 립스틱 자국은 또 뭐야?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셔츠를 잡으려다 손을 멈추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거 우연히 묻은 거야. 네가 괜히 의심하는 거잖아. 우연히? 그러면 이 영수증은? 이게 다 우연이라고 할 거야? 거짓말 하지 마. 대체 언제부터야 누구야? 그 여자 누구냐고.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나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평생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거야? 그 여자랑 무슨 관계인지 지금 당장 말해.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랑은 그냥 순간적인 실수였어. 널 배신하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외로웠어. 나도 나이가 드니까 내가 이해해 줄 수 없겠지만 정말 미안해.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남편이 외로움을 이유로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나는 손에 든 셔츠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게 미안해서 끝날 일이야?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이제 난 뭘 해야 해? 남편은 다가오려 했지만 나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의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 갈등이 심화되었는지 그리고 결말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세 평범한 주부 은주입니다. 저는 남편 성호와 결혼한 지 35년이 되었고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책임졌고 저는 그를 내조하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왔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남편 성호는 한평생 성실함의 대명사였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 늦은 밤까지 가게를 지키며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꼬박꼬박 챙겼고 고장난 집안 살림도 직접 손을 봐주곤 했습니다. 한 번은 장사가 안 돼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야간 근무까지 하며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말이면 직접 장을 보고 요리를 하며 저를 쉬게 해주던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성호를 보고 가장의 표본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언젠가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평소 남편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더라도 가정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통화할 때면 목소리를 낮추었고 집에 와서도 멍하게 앉아 있거나 이유 없이 외출을 자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남편을 믿고 싶어서 애써 의심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남편의 셔츠를 세탁기에 넣으려고 손에 들었을 때 옷깃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낯선 향기에 손이 멈췄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는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처음에는 옷에 스친 우연한 냄새일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옷깃을 더듬으며 냄새를 맡을수록 그 향은 새 옷을 처음 입었을 때처럼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몇 시간 동안 그 향기에 둘러싸여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냄새를 맡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평소에는 향수 같은 걸 뿌리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더욱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셔츠 주머니를 확인했을 때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메모지에는 좋은 시간 고마워요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글씨는 부드럽고 여성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전부터 느꼈던 남편의 변화를 떠올리자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셔츠에 남은 향기와 그 메모지는 단순한 오해일 수 없는 증거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따져 묻고 싶었지만 확실한 증거를 더 찾고 싶다는 생각에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제 불안감과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가방에서 호텔 영수증을 발견하고 나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떠올랐고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었고 알림 소리를 끄는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퇴근 후 씻기 전에 급히 세탁기에 셔츠를 넣는 모습은 저를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적으로 따지지 못하고 그저 불안과 초조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년의 불륜이 주는 아픔은 단순한 배신감 그 이상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며 쌓아온 신뢰와 추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은 헛된 환상처럼 느껴졌고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변명과 사과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 참고 살아온 시간들이 배신으로 되돌아온 것 같아 더 괴로웠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늙어가며 의지하리라 믿었는데 남편은 제게 더 이상 삶의 동반자가 아닌 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가방 속에서 또 다른 영수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편의점이 아닌 고급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그 영수증에는 와인 2잔과 디저트가 포함되어 있었고 결제 시간은 남편이 늦게 귀가했던 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과 그로 인한 상처,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진실과 갈등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의 응원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남편 성호가
집에 들어온 시간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에 쥔 남편의 셔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셔츠에서 풍기는 낯선 향수 냄새와 주머니에서 발견한 메모는 저를 미칠 듯이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저는 그를 마주보며 침착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늦게까지 뭐 하고 있었어? 남편은 피곤한 기색을 내비치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일이 늦게 끝났어. 갑자기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저는 그의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불안과 의심이 한꺼번에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일이 늦게 끝났다고? 그런데 이 셔츠에서 나는 이 냄새는 뭐야? 그리고 이 메모는 대체 뭐냐고. 저는 그의 셔츠와 메모를 내밀며 눈물을 참으려 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셔츠를 쳐다보다가 눈길을 피했습니다. 그냥 동료가 장난으로 준 거야. 신경 쓸 일 아니야. 장난? 이게 장난이야? 와인 2잔, 디저트 영수증은 또 뭐고? 당신 지금 나를 바보로 알아? 남편은 한숨을 쉬며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내가 설명할게. 그건 그냥 잠깐 만난 사람이야. 진지한 게 아니었어. 외로웠어. 네가 이해해주면 안 돼? 남편의 말에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외로웠다고? 내가 집에서 얼마나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당신이 그 외로움을 다른 여자한테서 풀었다는 게 말이 돼? 나도 미안해. 하지만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던 건 아니야. 그냥 기대고 싶었어. 저는 눈물을 삼키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가까이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손을 내저으며 그를 밀쳐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당신이 그렇게 쉽게 내 마음을 짓밟아도 되는 사람이었어? 나는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라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그를 외면한 채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눈물을 쏟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을 덧붙인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후회를 믿고 싶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배신감이 너무 깊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서로를 의지하며 늙어가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한순간에 깨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호 엄마,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어제 내가 너무 경솔했어.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저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흔들렸지만 그가 나에게 남긴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용서? 그게 그렇게 쉬워? 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당신을 다시 믿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남편은 입을 꾹 다물었고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각자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남편과의 관계를 놓아야 할지 아니면 다시 신뢰를 쌓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배신감과 외로움 속에서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스스로에게 되묻고 또 되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끝나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날 이후
남편 성호와의 관계는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대화는 끊겼고 집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로가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는 시간은 점점 더 늦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또 다른 변명을 준비하고 있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불안과 의심은 저를 점점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남편에게 다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준호 아빠, 우리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솔직하게 말해봐. 그 여자랑 끝났어? 아니면 계속 만나는 거야? 남편은 술 기운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만 좀 해. 이미 끝났다고 몇 번을 말해야 해? 너는 왜 그렇게 날 몰아붙이는 거야? 난 그냥 외로워서 실수한 거라고 했잖아. 외로워서? 그게 변명이 돼? 나는 평생 당신만 바라보고 살아왔어. 그런데 당신은 나 몰래 다른 여자랑 술을 마시고 호텔에 가고 그게 실수라고? 그 여자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당신은 알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당신한테 나는 뭐야? 그냥 집안일하고 아이들 키우는 사람일 뿐이야?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당신만 믿고 살아온 게 바보 같아. 남편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도 나한테 무관심했잖아. 언제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들여다본 적 있어? 나는 가게에서 스트레스 받고 돈 걱정에 잠 못 자는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그런데 넌 항상 집에서 나만 기다리고 있었잖아. 나는 숨 막혔다고. 남편의 고백은 저를 더 깊은 상처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그의 외로움을 이해하려 했지만 그가 선택한 방식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변명은 오히려 저를 더 깊은 불신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숨 막혔다고? 그러면 그 여자는 당신 숨통을 틔워줬어? 그렇게 쉬운 문제였어? 나는 뭐가 돼? 당신이 배신을 정당화하려고 내 탓을 하는 거야?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정말 끝내려고 했는데 너랑 이렇게 싸우니까 내가 더 무너지는 것 같아.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억눌러 왔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끝내려고 했다고? 그런데 왜 호텔에 또 갔어? 왜 그 여자가 준 메모를 버리지 않고 가방에 넣어뒀어?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 더 이상은 못 참아. 남편은 다시 저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그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같은 집에 있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서로를 마주하기도 힘들었고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배신은 용서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점점 그를 밀어내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을 준비하며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준호 엄마, 이대로 끝내고 싶지는 않아. 우리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는 없겠어?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잠시 흔들렸지만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회? 당신이 또 거짓말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나는 다시 잠을 잘 수도 없을 것 같아. 내가 다시 당신을 믿을 수 있을까? 나는 그게 두려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을 나섰고 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을 놓아야 할지 아니면 다시 신뢰를 쌓아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준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상처만 남게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식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고 그 상처는 깊고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은 아물지 않았고 오히려 그 상처는 더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불 속에서 나올 힘조차 없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점점 초췌해져 갔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넘기지 못한 채 하루 종일 멍하게 앉아 있다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과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져 방에 틀어박히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이웃들은 저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그저 애써 웃어 보이며 괜찮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저를 더욱 깊은 우울의 늪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해? 남편은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나는 무너져 가고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아야 해? 그 말을 하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활기찼던 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0kg 이상 빠진 몸은 더 이상 제가 아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퀭한 눈가를 보며 스스로에게 더 화가 났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제 모습을 보며 자식들은 걱정했지만 그들에게조차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며 상처를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깊은 고통에 빠져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 거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별일 없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면 밀려오는 죄책감과 허무함에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숨기고 살아야 하는 제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도 상처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 아니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까? 결국 저는 남편과 다시 마주 앉아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용서를 구했지만 저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반성하고 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믿고 싶은데 내 마음이 그렇게 되질 않아. 내가 이 상처를 안고 어떻게 다시 살아가야 해? 정말 네가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상처만 남게 되는 건 아닐까? 그날 이후로도 제 마음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흔들렸습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함께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혼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할지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신감과 상처를 이겨내고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출발을 선택하시겠습니까?